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오지랖. 이른바 요즘에 오지랖퍼. 네, 오지랖 MBTI 테스트도 있다면서요? 아 네. 그래요? 오지랖 수준 테스트도 있고요. 네. 오지랖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건가? 왜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까?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 결합해서 TMI라고 부르는 현상. 이 동일한 현상은 아닌데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생겨나며 정확히 그게 뭐며 뭐가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걸까?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오늘 소담섭에서 할까. 오지랖은 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지랖도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거든요. 네. 가장 기분 나쁜 오지랖의 첫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 나오면 최악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네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들어라는 말이잖아요. 네. 전 이렇게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말이 정확하게 오지랖의 아주 좋은 네. 예시라고 봐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아 비슷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쁜가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아, 그게 제일 심하다. 예.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면 그래도 약간 소심한 면이 있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뜻으로 내 얘기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넌 아마도 오해를 하게 될 건데 그게 내 본의가 아니야. 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거고. 예. 아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분 나쁜 얘기를 할 거거든. 예. 그래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그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랑 조금 연결해 보면 저번 주에 교수님께서 그 사람 간의 관계 맺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은 아무리 선의를 가졌어도 네. 너무 상대방의 깊숙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적인 부분인데 막 찔러 들어가거나 막 그 우리가 이거 아마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뭐였는데 이 얘기를 했지? 뭐였지? 아무튼 우리 이런 얘기 했는데. 지난주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그 전주인가 그 전주죠. 네. 이거 아무튼 너무 자기는 선이지만 사적인 부분까지 갑자기 찌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깨진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지랖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오지랖은 깊게 찔러 들어가기라기보다는 겉핥고 나서 하는 얘기인 것 깊지도 같거든.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 근데 뭔가 훈계는 하고 싶거든. 그래서 나오는 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확신이 없어. 잘 모르는 거야 얘에 대해서.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지랖이라는 말을 네.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의도입니다. 요즘에 오지랖퍼 내지 오지랖이라는 말이 네. 원래 우리말에서 쓰이던 용법에 비해서 과도하게 좁아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가진 의미보다 되게 부정적으로 되게 쓰이고 있나 보다. 부정적이고 사실은 역공격적입니다. 원래 오지랖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옆집 일에 막 그 의견을 낸다거나 그러니까 의견 차원에서도 오지랖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기분 나쁜 거랑 아닌 거랑 그건 다르지. 그거는 가령 뭐 이런 거 옆집에서 부부싸움 났는데 혹은 네. 막 옆집 집안에 무슨 일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지 말어. 뭐 이런 건가? 어젯밤에 그쪽 집 부부끼리 싸우는 소리 나던데 막 이런 건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지랖은 우리말이에요? 한자예요? 내가 저기 오지랖 쓴 거 봐요. 피읍 받침 있는 한자 봤어요? 그래 저건 우리말이네. 그래서 오지랖퍼라고 하는구나. 저기 지금 방청객님께서 지금 째려보셨어요. 이게 그럴 일이야? 와. 왜? 이건 진짜 놀랍다. 신경 많이 쓸 랍 있을 수 있지. 이런 한자 신경 많이 쓸 랍? 한자가 뭐 별게 그럼 다 만들어. 있지. 그 나라 언어인데 뭐. 그럼 오자랑 뒷자는 뭐야? 한 글자면 끝나는 거 아니야? 다섯도 5명에 대해서 한 사람 신경 쓰고 가운데는 갈뒷자예요? 몰라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하는 건 훈수한 한국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벌려져 있는 내 몸에서 벌려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옷이라든가 이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이거 벌린다.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건 많이 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약간 품 이런 뜻인가 그럼? 그렇지. 좋게 말하면 품이야.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뜻인데 그럼. 그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오지랖질한다라든가 오지랖 부린다라든가 이 말은 원래 어법상 안 맞아. 네. 오지랖은 그 품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이거는 맞아요? 어법에?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의 어법이에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부정적으로 되게 사용된 부정적인 어법을 네. 쓰는 거지. 아우 저 사람 오지랖이 넓어. 이거는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인 어법이죠. 예. 아 원래는 그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저기 관심도 많고 내일 아닌데도 내일처럼 생각하고 예. 그래서 걱정도 하고 막 되게 공감이 많은 사람이네. 그렇지. 그럼. 네.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넓은데 약간은 뭐랄까 이거를 능력이나 눈치까지는 없으면서 예, 그 눈치까지 있어 세밀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다 어이구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지랖 자체가 넓은 거는 딱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교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럼. 그런 것도 사회성도 있고. 좋고. 예. 예. 그렇지 사회성 좋고. 다만 이제 살짝 눈치는 없는. 그렇죠. 눈치 없는 부분이 이제 좀 가미돼 있죠. 네, 이 네. 오지랖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게 네. 오지랖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을 다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쓰일 때는 부정화될 가능성과 긍정화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왜 유독 현대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게 부정어법으로 급속히 위축됐냐라는 거예요. 오지랖퍼라는 말도 나오고 오지랖을 부린다는 등 오지랖을 편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더 부정적인 어법으로 샥 줄어들었을까. 너무 파편화 개인화돼서. 타인의 관심을 참견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건 오지랖퍼의 변화가 아니라 오지랖퍼는 어디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좁아져서야. 저 사람이 넓게 펼치고 있는 게 싫어. 신경 쓰지 마 이런 거구나. 그렇지. 내 인생에 신경 쓰지. 저 사람이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오는 것도 싫은 거지.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나는 이거는 되게 꽤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 오지랖퍼라는 맞아. 단어는 오래된 어법이. 되게 부정적으로 쓰였거든. 맞아요. 자조적으로 쓰이거나 내가 좀 오지랖퍼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최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뭐 며칠 전이라든가 3주 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의 최근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라든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향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굳이 누군가를 딱 찍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까지 나오잖아. 하긴 레벨 테스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엄청 부정적이라는 의미에. 근데 사실 교수님 근데 그 전의 사회가 오지랖을 너무 폭넓게 허용하는 사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령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외모 지적을 하는 경우에도 그거 그냥 너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야. 야, 너 요즘에 너무 살쪘어. 뭐 이런 거. 야, 너 머리카락 많이 빠졌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걱정해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쪽이 스몰 토크였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지금처럼 기분 나쁘진 않은 거죠. 왜? 서로 찌르고 들어갈 게 많거든. 서로 오지랖퍼였으니까. 서로 되게 넓어. 왜냐하면 누군가의 관심을 기울여주고 관심 가고 그렇죠. 얘기해도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때는 서로가 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걱정되면 상대방 넌 배가 엄청 튀어나왔어. 막 이렇게 서로 그게 되는. 그리고 저는 이 오지랖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당하지 않을 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걸 가지고 남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몇 번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숱이 풍성한데 만나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그런 거죠. 너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왔냐? 야, 너 뭐 약을 먹든가 해라. 뭐 이러면은 그게 같은 대머리가 그러면 별로 열 안 받거든. 근데 머리숱 풍성한 놈이 그럼 진짜 열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행위들은 옛날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찌르고 들어가는 거. 사실은 돌려치기 한다거나 이런 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오지랖의 영역은 아니었었어요. 오지랖은 그냥 굳이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갖고 애정도 갖고 애도 쓰고 이러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눈치 없이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전에는 그건 오지랖과는 좀 별개의 그냥 정말 되게 공격적인 언사였을 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오지랖이란 말과 이 두 가지가 굳이 만나게 된 이유는 경계선이 굉장히 명확해졌고 웬만하면 나를 들여다보거나 관심 가져주지 않기를 바라는 과도한 관심은 싫은 이 현상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오지랖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오지랖으로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더 예민해진 거죠. 저 이거 확실하게 그 분기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인터넷이야. 네. 왜냐하면 소심하거나 오지랖을 못 부리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냥 당하고 말았거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글을 써.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걔가 나를 보자마자 이러더라. 너 머리 좀 왜 이렇게 많이 날라갔냐? 뭐 이러더라. 이러면서 막 게시판에 올라가. 그러면은 또 다른 데서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에 막 모이는 공감, 거지. 좋아요를 막 눌러. 아, 그러면서 이게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생겨. 의미로 급속히 진행이 됐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결정하는 개인주의하고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오지랖을 지나치게 좀 넓게 펼치고 있는 건가? 내가 과도하게 남한테 뭔가 개입한 것처럼 되는 건가? 내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건가라고 경계하고 긴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네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 소수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소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붙는 순간 부정적이 되거든. 네. 그러네. 위축 효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막 공론화 또는 여론화 될 정도의 어떤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원래 옛날에 오지랖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외모 지적이나 이런 거는 오지랖과 별개로 그냥 나쁜 말이었는데 그렇죠. 예. 현대로 넘으면서 인터넷 환경이 생기니까 그런 지적, 외모 지적 실제로 그냥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뿐인데 거기다가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얹어버렸고 그게 하나의 여론이 돼버렸고 그렇지. 인터넷 환경을 타고 그러면서 오지랖이 부정적인 맥락. 이거는 사실 공론화 과정도 필요 없이 그냥 싹 넘어가 버리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나이 그 경험을 했을 네. 20대라든가 10대 때만 해도 오지랖이라는 말은 그냥 어른들 또는 주로 여성들끼리 쓰는 말들이었고 야, 사람이 오지랖이 넓어. 그 얘기 뭐냐 약간 안 된 것처럼 얘기할 때. 너무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자기 손에 드는 일도 하고. 좋은 뜻이네. 네. 왜 이렇게 그냥 아유 저 사람 자기 거 챙기지 왜 이렇게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러냐라고 하는 살짝 나쁜 의미와 함께 약간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남에 대한 지적질 그리고 쓸데없는 어떤 공격적 행위 이런 것으로 딱 의미 전환이 일어났다. 이거 한 20-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터넷 환경이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 그러면 오지랖뿐만 아니고 그런 단어가 되게 많겠다. 인터넷에서 잘못 사용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단어가, 이게 뭐 어차피 언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바뀐 것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든 정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지극히 협소하게 쓰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남한테 관심을 안 쏟는 게 미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와서 오지랖이라고 할 바엔 차라리 나한테 무관심하라 이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단절시키는 거, 아예 관심도 안 두는 거,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거든. 누군가한테 욕 먹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 급격한 위축.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 대 개인 사이의 선을 각자한테 빠삭 당기잖아요. 이 중간 공간이 넓어지는 거 엄청나게. 네. 우리가 모르는 여백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사람이 쓰러져. 사람이 쓰러졌더니 원래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널리 퍼지는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했다가 인생 망가집니다. 그거 나중에 갈비뼈 부러졌다고 소송당해요. 그런 사례도 있겠지. 이상한 사람들이. 네, 있죠. 하지만 그거를 그래도 대놓고 그게 마치 무슨 삶의 교본인 것처럼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가 된 거 이게 바람직하냐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그 미덕인 것처럼 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뭐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인데 괜히 도와줬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 도와주지 말라는 게 진짜 미덕처럼 돼 있어요. 네. 어떤 일이든 간에. 네. 범죄 현장에서. 그게 마치 현명함, 삶의 현명함인 것처럼 돼 있다고요. 네. 이거는 심각하네. 근데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쓰러졌는데 오가는 남자들 중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썰이 하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도와줬나 보지. 도와줬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도 올 때까지 옆을 지키고. 그래. 당장 그분이 뭐 위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을 멀쩡하게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는 취해 준 거죠. 근데 어떤 사회 분위기라는 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여기다 끼워 맞춰서 말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인터넷 환경이 그래서 위험한 게 저거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허위 사실이 돼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러붙기가 훨씬 좋거든. 결과적으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전략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뭔가 위험을 감수해서 뭔가 하는 것 자체는 내 자원을 쓰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다만 보상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다. 그래도 뭔가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고마워해주면 좋고 이 영역이었던 게 급속하게 뭐냐면 절대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일은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이제 오히려 규칙이 돼버린다고.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것에 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지랖파라는 말의 유행이라고 봐요. 이런 말의 의미 변형이라고 보고. 그럼 약간 비약이긴 한데 이게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마치 막 혐오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참사 피해자들에 대고 전혀 인간적인 공감이 없어 보이는 모욕. 그럼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너네들 탓이지. 그게 왜 사회의 탓이야? 왜냐하면 사회의 탓이라고 하면 약간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보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감성도 투표했으니까. 네. 지금 아까 가든님이 이제 이게 한국 사회 특성일까요?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서양이 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만요. 서양은 의외로 이런 약간은 좀 더 인본적인 문제에 대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누군가 길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태반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는 확 진짜 맞냐고. Are you sure? 그러면서 이제 괜찮냐고. 왜냐면 자기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원하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렇지. 그런 네. 얘기를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가령 그 손톱 손질하는 뭐 매니큐어 샵 같은 데서 옆에 이제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양인이 내 손톱 만지는 거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실험이에요. 실험 카메라예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실험 카메라를 딱 해놓고 어떤 백인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동양인 여자가 내 손가락 만지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앉았던 사람 다 같이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인종차별주의자야, 당신? 레이시스트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더 나은 시민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면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낯선 사람이 예를 들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아무리 개인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도시도 그렇고요. 시골 가면은 그러니까 시골에 농촌 공동체라든가 좀 더 이렇게 도시보다 덜 이제 변잡한데 이런 데는 훨씬 아직도 훨씬 그럽니다. 네. 그 안에 물론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급속하게 어떻게든 남한테 손을 대면 안 돼라는 게 미덕이 됐던 거에 비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주의라는 말도 잘 생각해야겠네. 개인주의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는 게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해요. 한국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됐어요. 남을 눈치 안 보고 공격하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나쁜 의미의 오지랖퍼라고 지금 쓰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남에게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으로 공존하고 있어 지금. 그게 미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을 공격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서일까?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주변에서 뜯어 말리거나 뭐라고 해줄 오지랖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진정으로 눈치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권력자입니다. 힘센 사람이야. 아무도 나한테 견제를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뭐 이런 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오지랖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럴 때 나타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오지랖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오지랖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오지랖퍼라고 하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권력자들은 아무도 뭐라 안 하네? 그러면 더더욱 그런 권력을 부리게 되고. 그렇죠. 인터넷이나 가가지고 욕하고 있으니 오프라인에서 행동해도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앞에서 대놓고 안 하면 되니까. 인터넷이 안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약간의 긍정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의미를 삭제함으로써 완벽하게 그냥 타인화된 그런 사회와 동시에 뭐냐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을 공격하는 사람, 권력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됐다니까. 심지어 더 최악인 건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지죠. 권력자 그 이상한 짓 하는 권력자를 따라간다. 그렇지. 제가 또 이준석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저기 뭐야 신세계 그 사람 누구야? 신세계. 신세계래. 신세계 맞지 않나? 정영진. 신세계라 그러면 어떡해? 신세계에서 우리 채널에 항의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마트 좋아해요. 이마트를 좋아할 필요 바로 꼬리 내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오지랖 이게 단어를 자꾸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이게 해체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권력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되게 쿨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남이 듣기 싫은 소리나 이런 것들 남을 공격하는 건 사실 서슴없이 해. 네. 자기도 그 위치만 되면. 네. 예. 그런데 자기가 듣기 싫을 때는 딱 손가락질하는 거지. 네. 어디서 오지랖이야 이러면서. 아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양분되면 더 나쁜 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한테 뭐라 못하니까 그냥 정말 멀쩡하게 좋은 의미의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 아니면 정말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한테는 막 오지랖하다라고 욕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권력자가 오지랖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비난과 혐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상황 자체가. 네. 옳은 소리는 오지랖퍼라는 비난 속에 입틀막을 당해버리고 네. 진짜 나쁜 말들은 더 횡행하게 되고.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나쁜 말을 쏟아붓는 데에 대해서 옆에서 그것도 좀 너무 심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최근에는 아니죠. 꽤 됐는데 제가 그 전장현 분들 집회하고 시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 인스타고 페이스가 있어요? 예, 페이스북이? 있어요. 가끔 씁니다. 가끔. 예. 이준석만 가서 악플 달아야겠네. 제가 악플 달면 효과가 꽤 많을걸요. 어허. 오늘 가서 바로 없애야 되겠네. 그런데 그냥 그 글을 보러 와서 그냥 악플을 달아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래도 저기 뭐야 시민들에게 출퇴근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잖아. 롤리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오지랖도 아닌 거지. 그냥 욕하고 싶은 거죠. 욕하고 싶은 거지. 전장현을. 네. 아니면 이준석 지지하거나. 거기 선봉장이 이준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소위 이제 이준석 지지자분들은 그 이준석의 그런 태도를 마치 팩트랑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따지는 쿨한 태도로 착각한 거야.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난리 안 치고 그냥 내비두면 탑니다 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원래 타야 되고 맞아요. 좀 오래 걸려도 그럼 그냥 타면 되는 거고 아무 불편이 아니고 심지어 영국 경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국 가면 그게 너무 일상화돼 있다. 그렇지. 심지어 10분 15분을 기다린다. 누구도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당연한 15분은 좀 길고. 좀 길어요. 이거 그냥 2, 3분이야. 그러니까 2, 3분이면 다 탄다는 거예요. 아파. 근데 우리 경찰이고 서교공이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불편이 발생한 거지 그들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내가 마치 따질 건 따지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욕하고 싶은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를 찍어 누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뭐 멸콩 얘기도 나오고 그런 권력자들의 혐오 표현, 특히 막 이념적으로 뭐만 싫으면 다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오지랖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데. 그럼요. 예. 예, 완전히 그냥 누군가를 싫어서 정말 혐오하려는 목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치. 근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눈치가 없어서 네. 남이 굳이 청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한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지랖퍼가 돼 있는데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오지랖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넓고 공감력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그렇지. 공감력이 너무 없고 맞아. 사실 알긴 알면서도 예를 들면 나는 얘를 공격해도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 그러네. 어쩌면은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그 댓글들도 그런 마음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인간적으로는 알아. 저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공격해도 돼.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오지랖을 권유해야 되는 상황이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민성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시민적 예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프라이버시 영역이고 어느 정도가 공공의 영역인가를 새로 정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시대에서 확실하게 내 거가 내 거인 시대로 이제 가는데 너무 빨리 이 중간에 어디선가에 혼란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프라이빗하게 내가 내 거로만 가지고 있어야 될 영역과 그리고 이거는 공이라는 게 사라지면 안 되거든. 같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그럼요. 거야. 무조건 있지. 네. 그럼 이 경계선을 새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선이 무작정 다 줄어드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여백이 공공 영역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겹쳐야 아무도 책임하지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라고. 공해상 같이 돼 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네. 그게 겹쳐야 그게 사실 공적 영역이 되고 누군가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교집합이 생겨야 그게 공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 같네요. 공적 영역이라는 게 나를 제외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야. 사실 그게 아닌 거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겹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예. 그리고 워낙에 이제 생활권이 좁아지고 막 지하철 같은 그런 대중교통 사용하다 보면 되게 그러니까 내 퍼스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공간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일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되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또 괴담도 들잖아요. 지하철에서 두 손 내리고 있었는데 이거 뭐 성희롱 그런 걸로 네. 불려가지고 뭐 인생이 작살났다 이런 얘기도 막 그래서 남자분들 지하철 탈 때 혹시 모르니까 양손 들고 탄다거나 팔짱 끼고 탄다거나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양지열 변호사도 지하철 맨날 타고 다니잖아요. 항상 이러고 탄대요. 네. 그 양반은 또 법조계 사람이니까 네. 그런 흉흉한 소문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하시죠. 갑시다. 잘못하면 제가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네. 여기서 양지열 변호사가 일본 분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러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결합해서 TMI만 간단하게 붙이면 TMI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의미 변형이라기보다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어지라퍼에서 오지랖에 부정적인 건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좀 쓸데없는 행동 그게 좀 가깝거든. 네. 자기도 손해고 그 사람한테도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은 아닌데 굳이 뭐 그것까지 그냥 하느냐 신경 쓰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 많이 되니까 TMI도 이제 약간의 쓸데없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럼 쓸데없다는데 이제 이게 약간 방향이 바뀌었죠. 내가 굳이 그냥 자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는 얘기들을 해버림으로써 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스몰 토크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TMI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몰 토크를 아주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되게 못하니까 나오는 경우. 못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 얘기나 막 주워 삼키는 거거든. 못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제가 사실은 발이 평발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렇지.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MI 스몰 토크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진짜 끔찍한 거야 아마. TMI만 남마다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지. 스몰 토크를 오늘 보니까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뭐 갑자기 어떻게 되지? 그지 양쪽이 다 당황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주제로 스몰 토크를 어제 나눴어요. 그저께다 MC 장원이랑. MC 장원이랑 요새 같이 방송을 하니까 조금 이제 안면 트고 대화를 하는 사이인데 스몰 토크를 하는 사이죠. 그러니까 M장님 그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정말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잘하세요. 돌잔치 MC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죠. 긴장을 되게 풀어줘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께 방송할 때도 딱 둘이 만나서 MC 장원이 정확하게 스몰 토크를 그냥 M장이라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되게 사실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거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나도 그렇게 따지면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건데 맞아요. 졸려 죽겠어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 뉴스가 너무 많아. 명태균 너무 웃기죠?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몰 토크가 되는 사람들의. 그럼. 그러니까 안 됐으면 내가 또 맞아요. 제가 어제 아버지가 이렇게 됐겠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집에 어제 파산을 했거든요. 씨,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 네. 이게 스몰 토크의 묘미고 TMI로 가느냐 마느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최악의 대응은 이거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피곤해 보여요? 거울 꺼내고 막. 나 어떡하지? 나 나이 먹었나?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과한 얘기를 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스몰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나한테 거니까. 돌덩이를 던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응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그건 스몰 토크 못하는 사람이지. 근데 제가 보통 그래요. 마음에 담아놓는 스타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안 좋나? 아이씨. 얼굴이 안 좋나? 아씨 어제 미장원 씨. 너 잠을 못 자가지고. 잠깐만. 근데 넌 뭔데 내 얼굴 가지고 너 이름 뭐냐? 이런 스타일. 이거 거짓말이야 근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옹졸해요. 진짜 요만해요. 기분 나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만해요 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네. 이거 거짓말 같은데. 왜냐면 옹졸하니까. 대한뉴스 보면 대갈축들이 엄청 외모 갖고 뭐라 그래요. 근데 나 댓글창 아예 안 보거든요. 지져라 뭐 이런 거죠. 너무 웃기네. TMI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약간의 미숙함에 훨씬 가깝고 눈치 없음도 포함된 미숙함에 좀 가깝고 이거는
사회성의 교정을 통해서 사실 충분히 교정 가능한 식의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보라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보를 많이 하고 어느 정보를 적게 할 것이냐의 어떤 양 조절의 문제 또는 이제 선 조절의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즈랍과 TMI는 결국 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선. 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 잘못 선을 그으면 기생충 사례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선 긋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 본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동물에게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문명성을 따지는 데서 선을 어떻게 그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도요. 권력자가 먼저 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까 기생충 말씀하셨는데 고 이성균 씨가 먼저 긋죠. 이성균 배우의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이성균 씨가 연기했던 그 박 사장. 박 사장이 먼저 그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운전하면서 좀 더 친한 척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세요 앞에. 그리고 송강호가 또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렇게 선을 넓혀보려고 하는데 돈 받고 하는 일만 합시다. 이래버리잖아요. 딱 선을 네. 긋죠. 딱 잘라버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선 넘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깊숙한 비난을 퍼붓죠. 그렇지. 냄새가 난다. 예, 이게 이제 권력자가 선을 긋는 권력자가 하는 방법. 네. 골 때리는 건 그거 송강호 못 듣는 줄 알고 한 얘기. 그러니까 예. 심지어 막 표정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에 종국에는 칼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는 또 그런 얘기까지 포함이 돼 있네. 그런 그렇죠. 권력자가 선 긋는. 그럼. 기생충은 굉장히 공간적 그 알레고리가 되게 좋아서 수평적으로도 위아래를 나누고 네. 이렇게 펼쳐진 공간에서도 이 선을 나누거든요. 어.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그어진 선과 이렇게 그어진 선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와 이건 이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긴 한데. 자, 기생충 공간을 반지하. 반지하. 그리고 완지하. 계급. 세 단계가 있잖아요. 완지하, 반지하, 그리고 지상. 그게 이제 수직적으로 선을 그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수직적 이 선을 그으니까 수직이 나뉘잖아. 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집에도 도망치고 비 오는 날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숨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계층적 선이고. 근데 인간 대 인간관계는 이거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네. 그래도 우리는 친하니까. 이선균과 송강호가 나눴던 저희가 방금 얘기한 그 대화가 수평적인 상황에서 선이 그어진 거네. 그렇죠. 권력자가. 네, 네. 아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방금 굉장히 선 긋고 싶어져. 아니 솔직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 못했지. 나 때문에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 저런 희망 회로는 참 잘 돌린다. 나 때문에 다 같이 내 이해하게. 덕에 다 같이 이해했다. 아주 안으로 들어가네. 아예 다 나한테 나 때문에 이해했잖아요. 예. 봉우리 잘한다 하면 나온다. 당신들이 봉우리를 진짜 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게 선을 긋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근데 선을 긋는 행위들 우리 이게 언론 보도에서도 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하신 적 있다. 네. 예전에. 무게감이 있는 표현인데 이거를 막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건 선을 긋는다고 그냥 보고 있어? 그렇지. 치고 들어가야지 기자인데. 예, 맞아요. 이 얘기 저번에 하셨어요. 예. 넘어오지 말란 얘기잖아.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데.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 선거를 그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end of the story라는 뜻이에요. 마침표가 찍혔다.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기자가 그 말을 써주면 안 돼. 기자는 그 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기자가 애초에 선을 지키는 게 이상한 거지. 만약에 말씀하세요. 선 지킬 거면 왜 기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프라이버시라는 선들은 지켜야죠, 그죠? 인권이라는 선은 지켜야죠. 네네. 그건 달리 그어진 선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아니 조국 대표의 그 따님 집에 차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인권의 선을 넘는 거죠. 그건 진짜 심각하죠. 네. 예. 이게 인권의 선을 넘는 예를 거. 들면 지금 명태균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가끔 딸내미 사진을 자기 스스로가 네. 아들내미인가? 올렸어요. 예, 네. 그 딸인가 네. 그렇게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도가 이루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봐. 하지만 만약에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애가 어리다면서요, 뭐 사모님이 예쁘시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인권의 잘못된 선을 거죠. 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뭔가 문제의 책임의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선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들이 걷는 선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럼 뚫고 들어가야지. 네. 그걸 왜 긋는다고 놔둬. 그래. 네. 네. 그들의 권력을 인정해버리는 이제 일이고 그거는 기자로서는 하서는 안 되는 그런 식의 일인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관습적인 표현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 원래 의미로서의 오지랖은 기자에게는 되게 필요한 덕목이다.
아 그럼요. 네, 공감력도 많아야 되고 이런 누군가의 마음대로 선을 그을 때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결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오지랖퍼들. 네, 맞아요. 가장 글 좋은 쓰시고 다녀야 되고. 좋은 형태는 기분 안 나쁘게 그 선을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인 거고.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서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취재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나는 가장 훌륭한 기자로서의 자세인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약간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맞아요. 네. 원래 기자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직업이었지. 네, 시험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었지. 지금도 어려운 직업에 하루에 기사를 10개씩 써야 되는데. 다른 의미에서 어려워졌군요. 네, 그렇죠. 인격적으로 네. 되게 어려운 직업이죠. 요새는 영업도 해와야 된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그래서 직업이긴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말을 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걸 끊임없이 체크하는 능력은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잘못하다 말을 아예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TMI는 사실은 버퍼 안에서 봐줘야 돼요. 네. 그게 스몰 토크를 해나가는 데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오지랖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선을 어디다 긋고 있는 건가, 누가 긋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세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나만이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이제 오만한 거고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선들을 같이 그을 수 있지? 네.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내 쪽으로 좁혀서 그거 그렇죠. 거지. 네. 네. 이렇게 한다면 절대 오지 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짝꿍 앉아가지고 선 긋다음에 네. 넘어오면 자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거. 제일 유치한 게 지우개 넘어왔다고 지우개 자르고 앉아 있는 거 최악이거든. 아 이게 우리가 소담소담이 참 재밌는 게 옛날에 했던 얘기가 다 연결되는 게 자, 오지랖과 TMI는 선을 긋는 문제다. 선을 긋는 건데 혼자 긋는 게 아니고 관계 그렇죠. 안에서 네. 같이 긋는 것이다. 이 문제가 우리가 예전에 그 정치적 올바름 얘기를 할 때 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이 이제 용어 갖고 사실 싸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미 그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단어로 판명된 거 사회적으로 합의된 건 그렇다 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위 예를 들어서 뭐 외눈박이 그렇죠. 네. 이런 단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선을 넘은 비난이고 혐오 표현인지 아니면 적당한 오지랖인지 선을 긋고 있는 과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여기도 같이. 거봤다가 여기도 네, 거봤다가 긋고 있는 이러면서 과정인 네.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과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린 채 내 선이 오라.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력을 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지 말고 각자 오지랖을 부려서 선을 같이 그어야 되는 거지. 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부딪히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각자가 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만 얘기해서도 안 돼. 맞아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사정에서 이제 뭔가 거지는 새로운 맞아요. 것들이 있는 거지.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오지랖도 그래서 적당한 오지랖은 필요한 거다. 네. 적당한 오지랖이 뭔지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네. 네. 적당한 오지랖을 자기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는 짓을 하면서 이건 적당한 오지랖이야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우리 이봉 활동가가 자신의 기억력이 건재함을 네. 입증하기 위해서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죠? 옛날 기억이 난다. 언젠진 잘 몰라. 하지만 당장 저번 주를 기억 못하는 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언젠진 잘 몰라. 소담소담은 또 거의 제가 대부분 가져와서 다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비일관적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 오. 야, 그런 걸 찾아낼 정도면 내가. 사실상 교수님 지금 하신 얘기는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야. 저기 회원님들한테 하신 얘기야. 우리가 찾아낼 거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회원님들한테 내가 찾으라고 아니라. 하지. 우리한테 한 얘기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보면. 그럼요. 네. 네. 쓸데없이 긴장하지 마. 우리 거 아니야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눈치 빨라. 눈치만 빨라 내가. 눈치만.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건 제가 절대로 제가 무슨 피해자임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무슨 드립을 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유쾌하게 웃어요. 재밌다 이러면서 와, 이번 드립 좋았다 이러면서 웃는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팔짱 끼고 야, 이 선 넘었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난감해요. 난감해 안 하는 것 같은데. 난감해합니다. 아 그래요? 요만큼 난감해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난감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이라는 게 각자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각자 내가 방송에서 긋고 있는 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그냥
SEX 단어만 들어가면 무조건 선 넘는 거래요. 근데 또 누군가는 들어가되 불쾌하지 않게 들어가면 된다. 또 누군가는 야 좀 넘어가면 어때? 여기가 뭐 공중파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선을 나 혼자서 맞출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노잼으로 가면 또 이제 그때부터 안 볼 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뉴스에서 내가 이 말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선 넘었다고 욕하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던집니다 이제. 볼 사람만 봐라 이런 심정으로. 네.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볼 사람은 봐라 이거라기보다는 그게 그래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얄팍한 이게 계산도 있어요. 수익성상으로는 이게 더 높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댓글 좀 더 많이 달아. 그렇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스스로 자기 검열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립 던지는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걸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예. 왜냐면 이러면 내 안에 있는 선, 내가 긋고 있는 선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 네.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의 선을 믿어라. 내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 두뇌가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이 사회적 두뇌. 아 그럼 이게 필요한 고민의 과정이군요.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롭고 창발적인 것들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지. 네. 예.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검열을 거치면서 네. 그걸 뚫고 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뭔가 역량을 키워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머리 아파. 이거는 거업님이 이제 주류화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술 안 마시는데? 이런 것 좀 억제하면 안 될까? 여러분 이건 제가 스스로 한심해지기로 결정하고 한 거예요. 그런 건 TMI. 네. 설명 안 해도 돼. 들으라고. 자, 이런 게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선을 넘었어 방금 거. 들으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한심해지기로 결정하고 하고 난 다음에 드립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가서는 아마 결국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했더니 너무 고려했고 너무 머리를 썼더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됐어. 네. 라는 건 스스로가 보기 전에 이미 다 떠났지. 네. 그래서 그런 건 이미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선에서 네. 내가 적절히 제어하면서도 그거를 약간은 뚫고 나오는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같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보이는 거를 많이 탑니다. 그렇죠. 음. 네, 제가 요즘에 한참 들어 느끼는 건데 이제 저와 같이 사장 남춘동하는 오창석 있지 않습니까? 오창석은 되게 자꾸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색드립을 쳐도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말을 안 해요. 네. 근데 똑같은 드립을 M장이나 내가 치잖아요. 음. 더러워요. 이상해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나도 이제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 드립은 창석이가 치면 괜찮지만 내가 치면 안 되는 드립이다. 네. 파란. 사족들은 두 대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머리는 잘하는 거 아니죠? 두뇌만 잘했으면 좋겠어. 두 대가 안에서 자라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요. 원래는 약간 바딱바딱했나 보다. 네. 주름이 지금 생기고 있네. 예전에 그게- 이제 다림질한. 댓글을 보고 그걸 신경 쓰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같이 선을 긋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그럼요. 네. 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 선을 막 그어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게 입증이 됐지 이미 거 네. 역사님이. 예. 난 사실 이건 사실 약간 하소연하려고 꺼낸 말도 맞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방송인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 보니까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꺼낸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까 거엽다님이 저기 넘어가려다가 코너 넘어가려다가 그러면서 잠깐 쉬고 이 얘기를 끝내셨잖아요. 저쪽에서 피디님이 아이씨 못 들으셨어요? 내가 PD님의 손을 넘었네. 와 나 저렇게 크게 쉬 아까 시간선은 넘지 맙시다 이랬거든. 이게 너무 웃겨. 보니까 거의 시간의 지평선 여러 번 넘는 거야. 사건의 지평선. 저는 뭐 유나 씨 좋아하고요. 피디님이 저렇게 대놓고 거의 욕을 했어. 이게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넘어갈 텐데 여기서 끊읍시다. 네. 뭐냐면 진행자 병이 있고 예. PD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패널 병이 따로 있어. 패널병이 있죠. 네, 요거는 다음 기회에 소담스럽게. 이거 재밌겠다. 다음 주에 하자. 요거 되게 재밌겠다. 내일 모레 하면 안 돼요?